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눈 피로 확 날리는 5분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눈은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900냥이라 그랬죠. 또 눈은 외부로 노출된 뇌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빛이 있으면 망막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피질 후두엽이 있죠. 후두엽까지 가서 다시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인 형태, 색, 움직임, 거리, 통합까지 다 돼야 우리가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색깔도 형태도 움직임도 거리까지도 다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막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뇌로 전달되는 정보의 90%가 시각 정보라고 그러죠. 감각 수용체의 70%가 눈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눈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900냥이라고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요 각막 맨 바깥에 있는 요 부분만 할 거예요. 자, 각막은 우리 몸의 유일한 투명 조직이에요. 맨 안에 보면 내피세포층, 대스매막, 실질층, 상피층, 보호만층 이렇게 층으로 다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구 외막의 앞쪽 6분의 1을 차지하는 투명한 막이에요. 5개 층은 보셨고요. 특별히 내피세포는 각막의 물을 밖으로 퍼내어 투명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없어서 투명하고요. 대기 중에 산소를 눈물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온수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온수포의 효과는 안구 주변의 혈류를 증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되고요. 노폐물 배출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을 개선합니다. 근육 이완이 됩니다. 눈 주변에. 그 다음에 눈 피로 회복이 됩니다. 제가 크게 쓴 안구 건조증 개선과 눈 피로 회복만 해도 굉장한 효과지요. 그 다음에 막힌 마이봄샘, 기름샘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구가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용을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럼 온수포의 적정 온도는 얼마일까? 보통 우리가 목욕할 때 42도에서 43도 정도 하잖아요. 그래도 화상 안 입죠? 눈 피부는 예민하니까 제가 40도에서 42도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지 않게 하고요.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면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느끼죠. 낮은 온도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온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온수포는 얼마만큼 적용하면 될까요? 찜질 후에 눈꺼풀 가장자리를 닦아주면 기름샘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온수포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착용한 컨택트 렌즈는 반드시 빼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5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해보시면 굉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수포에서 눈을 좀 닦아내라 그런데 매일 하면 닦아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기름샘에서 굳어있던 기름이 녹기 때문에 눈꺼풀 클리너로 닦아내는데 이 눈꺼풀 클리너는 블레파졸, 아이클린, OS 눈꺼풀 클리너, 아이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요. 애기용 샴푸라고도 하대요. 없으면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말봄샘이 뭔가? 말봄샘은 눈꺼풀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일렬로 정리된 피지샘이에요. 기름이 나오는 거죠. 눈꺼풀 윗꺼풀에 30-40개, 아래 눈꺼풀에 20-30개가 존재합니다. 속눈썹 바로 뒤쪽 눈꺼풀 가장자리에 배출구가 위치하고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인 기름층을 분비해서 눈물 증발을 막고 각막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막 건조증, 각막 보호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말봄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어떻게 온수부 찜질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수 수건이 있죠. 미국에서는 중간 크기의 수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반으로 접고요. 다시 한 번 접으면 요런 두툼한 게 되는데 요걸 하기는 눈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한 번 더 접으면 좀 더 도톰하게 접히죠. 요렇게 한 상태에서 두 손으로 미국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쉬운 방법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요걸 갖다가 화장실에 서갖고 수돗물을 맨 뜨거운 걸로 이렇게 틀고 한 1, 2분 넘게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맨 안쪽에까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안이 따뜻하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을 잘 따뜻하게 한다는 것 좀 유의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물 딱 다 뜨거워졌으면 손으로 한 번만 짜세요. 꼭 짜버리면 물기가 없어서 따뜻한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슬쩍 짜고 두 눈에 댑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두 눈에 대요. 그 다음에 한 30초쯤 있다가 요 수건을 이렇게 눈, 귀 이런 식으로 다시 펴갖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귀까지 따뜻해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 하면서 귀로 손을 대잖아요. 귀에다 손을 갖다 대는데 그 의미는 귀는 항상 차다는 것.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주들이 이제 크니까 얼굴 노출하는 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갖고 목 앞에서 한 손으로 양쪽 끝을 잡으면 됩니다. 목을 뺑 돌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기분 좋게 느끼는 건 아마 목 감싸기일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마음대로 하시고, 좋으면 더 하셔도 돼요. 한 15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면 5분 내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난 뒤에 악력 키우기 연습이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 요걸 갖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꼭 짜면 우리가 손에 힘이 없어서 여보 이 병뚜껑 좀 열어줘요. 다 잘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할 수 있도록 악력을 자꾸 키워야 되는데 악력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근육의 힘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시면 안구 건조증도 해결하고 눈의 피로도 해결하고 악력도 키워주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배웠지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찾고 연구를 했냐 하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강남에 무슨 안과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 전화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백내장 수술을 하는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밖에 계시니까 우리가 의논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침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내장 수술하는 게 안과의사들은 선뜻하지 않거든요. 자기 눈들은. 그래서 안과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자기들이 선뜻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웬만하면 따라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침 저녁을 2번씩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면 그 효과를 알아서 매력적이라서 자주 매일 빠지지 않고 어떤 분은 하루에 2번씩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어떤 부분은 하루에 2번씩 꼭꼭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해갖고 굉장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